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석이라고 하고요. 전업투자자입니다. 이 채널은 제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딩 시스템을 프레젠테이션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백테스트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와서 그래프로 정리해 놓은 화면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 매매 내역들과 성과들을 이 채널에 꾸준히 공시할 생각입니다. 우선 시작은 제 돈 1억 원으로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투자금을 맡기신다면 그에 따라 운용금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이 채널에 누적되는 운영 과정들을 보시고 투자금을 맡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화면 아래에 적어둔 저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지금부터 4번 시스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스템 명칭이 4번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네 번째로 실전에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4번 시스템의 특징과 장단점, 예상되는 수익률과 리스크 요인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스템의 기본적인 설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시스템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거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평균을 벤치마크합니다. 한 종목당 진입하는 포지션의 최대 비중은 전체 운용자금의 100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종목당 거래대금이나 시가총액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하게 투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대금이나 시총이 아주 작은 종목은 그에 맞게 소액만 진입하거나 진입하지 않게 됩니다. 상시 보유하는 종목 수는 대략 현실적으로 300종목에서 500종목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낮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시스템은 9개의 세부 시스템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요. 그 시스템들은 다시 동일 비중으로 통합됩니다. 총 결과값이 여기 첫 번째 그래프의 파란 선입니다. 각각의 시스템은 각각의 세부 변수가 다르게 작동하고요. 서로의 보유 종목이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쪼갠 후에 다시 통합해서 만드는 이유는 운용 성과의 평탄화를 위해서인데요. 보시면 눈으로 보기에도 세부 시스템들보다 그래프가 좀 더 평탄한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벤치마크 그래프입니다. 같은 초기 자본 금액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반반 넣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 그래프인 거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 백테스트는 복리가 아니라 단리로 테스트되는 것이라는 점인데요. 실제 운용은 복리로 하게 됩니다. 백테스트를 복리로 하지 않은 이유는 복리로 테스트를 하면 기관별로 운용 금액이 너무 상이해져서 운용 사이즈별로 수익률 측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리보단 단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테스트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복리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단리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가량 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벤치마크 지수도 단리로 측정했기 때문에요. 실제 지수의 상승률보다는 좀 더 낮게 나와 있습니다. 백테스트에 쓰인 데이터는 구글에서 긁어온 몇 가지 통계 자료들과 코스피 선물 3,000거래일 데이터와 2020년 말 기준 상장된 전 종목 중에 일간 데이터가 3,000개 이상 되는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상폐되거나 상장한 지 3,000거래일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이 백테스트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테스트에는 총 1,306종목이 쓰여 있고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전 종목의 보통주가 대략 2,100종목 정도 있으니까 시장 대비 대략 3분의 2 정도의 데이터 사이즈로 테스트된 겁니다. 그리고 백테스트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주의사항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백테스트 결과와 그걸로 실제 매매를 해서 생기는 실제 수익률 사이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먼저 꼽아보고 나서 그 요인들을 감안해 가면서 백테스트 성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인은요. 전체 데이터에 상패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상패된 데이터도 같이 구해서 넣고 테스트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1년에 전체 계좌의 몇 퍼센트가 상패로 손실이 날 수 있을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의 보유기간 퍼센트 곱하기 보유 비중 퍼센트 곱하기 상패 종목들의 규모를 백테스트 결과에 곱해놓는 방법으로 추산을 하고요.
시장 상패율을 넉넉 잡고 2%가 상패된다고 가정을 하고 계좌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면 대략 한 해에 40종목 넘게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잡은 거니까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높게 잡은 수치이죠. 그 수치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백테스트 결과에 보시면 전체 기간 대비 보유 기간이 평균 69%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평균 보유 금액이 50% 정도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운용자금의 33%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시장 상패율을 2%를 곱하면 한 해에 상패로 날리게 될 운용자금을 대략 전체 자금의 0.7%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총이나 거래대금이 낮은 종목이 상패율이 높다는 점과 4번 시스템의 특성상 그런 종목은 진입 비율이 더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상패 손실률은 0.7%보다 더 낮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패 시즌인 3월 전후로만 연속 손실 기업을 뽑아서 매수하지 못하게 설정해두면 상패 종목을 매수할 확률은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둘째 요인으로 상패되지 않고 살아남은 종목들로만 측정되어 있다는 점이 백테스트의 결과를 현실보다 좋아 보이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출된 종목들은 보통 하락을 겪다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점은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가설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의 시총 상위주들은 장기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 현재의 시총 하위주들은 장기적으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전제를 깔고 테스트를 해본다면 시가총액 상위 섹터와 시가총액 하위 섹터들의 테스트 성과를 따로 구분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로 대략적인 가설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4번 시스템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은 이 테스트에서는 크게 감안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 정도 되는 종목 수로만 테스트되었기 때문에 백테스트에서 나온 운용자금 대비 성과보다 실제 금액 대비 성과에서는 좀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테스트보다 좀 더 큰 자금이 들어가도 실제로는 효율이 덜 떨어진다는 거죠. 3번 요인은 실제 성과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넷째 요인으로는 시스템 트레이딩의 이론적 백테스트 결과가 현실적 운용 결과보다 본질적으로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이 점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분들이 실제 운용에 들어가면 가장 어리둥절해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운용 성과가 좋지 못한 이유는 백테스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과거에 좋았던 요인들이 투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알파를 가진 세련된 시스템이 아니라 억지로 만든 시스템일수록 실제 운용에서는 형편없는 결과를 내는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미리 검증하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시스템을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과욕 없이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다섯 번째 요인으로 거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세금이나 수수료 이외에도 매수나 매도 시에 발생하는 이론적 호가 차이나 물량 부담으로 인한 불리한 체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래 대금이 많을 때 진입 청산을 하거나 동시효과를 활용하거나 지정가가 유리한 시점을 포착하는 수밖에 없고요. 개별 종목의 최대 매수 수량을 평균 거래량의 최대 n분의 1로 제한을 걸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세심하게 몇몇 부분을 코딩해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애초에 백테스트에서 매매 건당 수익률 차감을 보수적으로 크게 설정해서 차이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요인으로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원칙을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점을 데이터로 입증하기는 어려워서 백테스트 해보기는 어려울 때, 그러니까 원칙 실행은 가능한데 검증은 어려울 때는 실제 운용에서는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시 3번 요인처럼 실제 성과에 플러스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 4번 시스템에는 그러한 제 경험이 한 가지 매매 실행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백테스트 결과와 실제 운용 성과 사이에 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백테스트의 성과를 보시겠습니다. 기본 설정은 현재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건당 거래 비용은 0.33%를 차감해 두었고요. 운용액을 10억으로 설정을 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27.64%에 최대 하락률이 마이너스 16.7%이고 평균 보유 금액은 3억 5,742만 원. 종목 수는 1,306종목 중에 315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초기 설정 금액을 변경을 하면 그에 따라 시스템 성과도 달라집니다. 당연히 금액이 커질수록 성과의 가성비도 비례하게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운용 금액을 100억으로 바꿔서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용액을 100억으로 키워서 설정을 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17.7%에 최대 하락률이 마이너스 13.93%이고 평균 보유 금액은 23억 9,292만 원으로 10억을 굴릴 때보다 전체 자금 대비 보유 비중은 떨어졌고요. 종목 수는 1,306 종목 중에 315 종목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백테스트로 검증하기 힘든 몇 가지 부분들을 다시 감안해서 현실적인 시스템 성능을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100억을 기준으로 연평균 17.7%의 수익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미리 5번 거래 비용을 3.3%로 넉넉히 설정을 해두고요. 여기서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1번 상표율을 감안해서 적용을 하면 연평균 17%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요인은 이 시스템에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3번 요인, 실제 시장의 종목 수보다 이 백테스트에 쓰인 종목 수가 3분의 2 정도이기 때문에요. 운용 자금을 100억이 아니라 3분의 2인 67억 정도로 잡아놓으면 대략 같은 연평균 수익률과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67억을 설정해서 나온 성능을 임의로 100억의 성능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4번 요인과 6번 요인은 서로 상쇄된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대략 100억을 운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결과는 연평균 20.14%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상표율 0.7%를 다시 제외하면 이 시스템으로 100억을 운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19.44%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도 15.87%에서 0.7을 제외하고 15.17%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요. 계좌 최고 평가액 대비 최대 하락률은 코로나 급락 때 마이너스 14.85%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연초 대비 최대 하락률이라는 게 아니고요. 제일 높은 평가액 대비 최대 하락률이 14.85%라는 거죠. 그리고 정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최대 기간은 280거래일이고요. 평균 매수 금액은 18억 정도니까 100억으로 환산하면 2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포지션 기간 중에 포지션으로 보유 중인 평균 종목 수는 315 종목이니까요. 실제로는 1.5배를 하면 500 종목 정도 된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추가할 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테스트 결과는 단리라는 거고요. 복리로 운용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주문 실행 화면과 체결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왼쪽은 HTS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실행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이 오른쪽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매수 매도되는 거에 따라서 이 왼쪽에서 HTS가 자동으로 체결되는 것이 보이시죠? 매매 실행 코드는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드릴 건 없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간 매매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번 시스템의 기본 원칙과 백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스템 매매의 특성상 전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 나름대로 최대한 공개한 거고요. 제 설명에서 뭔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판단이 잘 안 서는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제가 더 알려드릴 건 이제 거의 없고요. 아무래도 매매는 실전이니까요. 제가 올리는 실제 운영 결과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결과를 완벽히 알고 시작하는 투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떠한 방식의 매매나 투자든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시스템 매매도 투자를 하기 전에 좀 더 원칙을 확립하고 약간의 성과를 확보하고 시작하는 매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와 낮은 변동성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